전 세계에서 발생한 참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저 이거 유튜브로 못 보시는 게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웅 아나운서가 끼를 부리고 있거든요. 아우,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어떻게 우리 문블리님이 나와 계시네요? 어머, 문블리? 좋다. 예. 문블리와 웅블리의 만남. 블리블리? 그러니까요. 예. 우리 YTN 라디오 데모님은 어디 가셨죠? 네, 제가 보내버렸어요. 좀 피곤해 보이길래. 이게 얼마 만에 또 저희 조합입니까? 저는 우리 블리블리가 접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웅블리, 문블리의 또 네. 월드톡톡 접수, 세만시 접수.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요즘 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심한 날 같은 경우는 한강 반대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숨이 턱턱 막혀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공기가 더 안 좋은 나라와 도시들이 있다고 해요. 혹시 네. 어딘지 아실까요? 중국, 베이징. 네. 사실은. 바로 생각되시죠?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미세먼지의 뭐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석탄을 떼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이제 겨울도 사실 되게 공포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또 공동 연구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뭐 몇 %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까지 전해지는 미세먼지가 그 정도라면 현지는 또 얼마나 숨이 막혀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중국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인도고요. 네. 그중에서도 수도 뉴델리가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한 상태라고 WHO가 밝혔습니다. 아마 그 기사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의 방독면 수준이나 또는 맞아요. 마스크를 정말 이렇게 깊게 쓰고 다니는 모습. 가스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저는 군대를 또 다녀왔잖아요. 네. 그 화생방실 안에 그 모습 같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사진을 보니까 뉴델리의 사진이 딱 펼쳐져 있던데 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그 신선한 공기를 파는 산소 카페가 뉴델리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 아니고요. 진짜로. 가짜 뉴스 아니고요. 이미 사진도 있고 인터뷰도 다 나왔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정화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사실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먹는 물을 팔거나 정말 신선한 공기를 캔에 담아서 파는 걸 보고 다 같이 웃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물을 사 먹듯이 신선한 공기를 사는 날도 올 것 같기는 한데 인도는 이미 지금 그런 날이 왔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빨리 도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지난 5월부터 생겨난 이 산소 카페는요. 뭐 레몬그라스라던가 페퍼민트 아니면 계피 같은 한 7, 8가지 향이 첨가된 깨끗한 산소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코에 이렇게 튜브를 딱 대고 들이마시는 거죠. 하루에 한 3, 40명 정도가 꾸준히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얻자 12월에는 델리 공항에 두 번째 분점을 열 계획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청취자분들은 만약에 이 깨끗한 공기를 사서 마신다면 얼마 정도를 지불을 하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청취자분들도 아마 한번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문블리님은 혹시 얼마 정도 돈을 내면 깨끗한 공기를 사 드시고 싶으세요? 왜 물값하고 기름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값이 그래도 조금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기 역시도 물값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물값보다는 조금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공공재 같은 성격이 좀 더 있다고 네. 느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인도의 그 카페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인도는 일단 15분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15분의 가격은 299루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좀 딱 어떻게 들었을 때 생각하세요? 약간 비싸요. 좀 비싼가요? 네. 약간 왜냐면은 공기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재여서 그냥 숨 쉬면은 들어오는 게 공기인데 이걸
돈을 주고 내가 마신다라는데 게다가 가격도 사실 인도 사람들의 평균 수입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래서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비싼 가격을 주고도 3, 40명 정도가 꾸준히 찾는다는 건 그만큼 이 뉴델리의 공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또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기를 또 캔에 담아서 테이크아웃처럼 판매도 하는데 이것도 또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근데 어느새 이런 것마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은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에서 비건 패티가 굉장히 유행이다. 이런 소식 아마 우리 또 세만시 가족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채식주의자여서 저는 비건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식당에서 이렇게 베지터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를 따로 준비해 놓는 식당들이 거의 없지만 맞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이렇게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하고 메뉴판도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채식 패티 어떤 소송이 걸린 거예요? 애틀랜타에 사는 한 남성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비건 패티가 든 햄버거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남성은 좀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서 아예 그냥 동물성 부산물 자체를 이제 젤라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혀 먹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가보면 그 안에서 조리하고 있는 모습, 햄버거 만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를 만드는 모습을 봤더니 비건 패티를 일반 소고기 패티와 같은 판에서 굽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소고기 패티를 굽던 판에서 비건 패티를 함께 구우니까 이 판에 묻어있던 동물성 기름이 비건 패티에 묻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패스트푸드점이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채식주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이 해당 업체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자신들은 웹사이트에 철저한 고기 없는 옵션을 찾는다면 요청에 따라서 굽지 않고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미리 표시를 했다면서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고객에게 잘못을 돌렸는데요. 네. 소송을 당한 후에 표시를 내건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자 그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비건 패티를 공급한 업체의 입장이고 사실 여기서 이걸 공급받아서 프랜차이즈 그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 식당이 또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식당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는 미리 사전에 이런 공지들을 했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패티 공급 업체 같은 경우는 이 프랜차이즈의 편을 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공한 이 비건 패티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싶은 육류 섭취자들을 위한 제품 메뉴이지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제품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프랜차이즈 측에 또 잘못이 없다면서 편을 들어줬죠. 이거 굉장히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살짝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리고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무슨 소송거리나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엄격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메뉴의 좀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기름이 섞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소송을 건 사람의 입장에 찬성을 하실 것 같고 이 지금 업체들 입장처럼 이거는 그냥 지방 혹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런 걸 줄이고 싶어하는 그냥 육류를 먹되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그거 좀 섞이면 어때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작년 9월에 US 오픈 결승전에서 벌어진 세리나 윌리엄스 사건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라켓을 팽개쳤죠. 맞아요. 그때 이제 세리나 윌리엄스가 오사카 나오미랑 그 결승에서 맞붙었는데요. 당시 판정에 불만을 가진 윌리엄스가 경기 중 심판한테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결국은 분을 참지 못해서 코트 바닥에 라켓을 패대기 치기도 했는데요. 테니스도 왜 굉장히 이렇게 좀 격을 갖춘 스포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테니스도 그런 것 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논란이 됐고요.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벌금을 내기도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당시에 내팽개쳐진 그 심하게 구부러진 윌리엄스의 라켓이
경매에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부러진 라켓을 경매에 사실 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보통 뭐 버렸거나 아니면 어떻게 폐기 처분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경기 직후에 당시 볼 퍼슨으로 일하던 한 청년이 윌리엄스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그 윌리엄스가 이 구부러진 라켓을 선물로 주게 된 거죠. 근데 그 청년은요, 그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한 수집업자한테 $500에 팔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 수집업자가 이번에 경매에 그 라켓을 내놓게 된 거죠. 시작 금액은 $2,000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금액이 점차 오르고 있고요. 그 경매사 대표는 최대 $50,000까지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 한 5, 6천만 원 정도를 본다는 거죠. 아, 뭐예요? 이거 처음에 라켓 선물 받은 청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결과를 이렇게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뜨거운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주목받는 사연이 있는 라켓이라면 언젠가 이렇게 좀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 같으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입장이었다면. 네. 근데 이렇게 $500에 넘겼다니까 좀 안타깝죠. 네. 지금 뭐 이미 $50,000까지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뉴스에 이슈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또 뛰어넘는단 말이죠. 더 오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12월 초까지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소식은 뭔가요? 하나 더 하나요? 네. 제가 보통 월드톡톡 때 소식 3가지까지만 전하거든요. 분리분리가 접수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시간 배분까지. 네. 대모님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모님 같은 경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월드톡톡을 좀 빼버리세요. 그래갖고 제가 항상 속상했었거든요. 이렇게 저 또 웅블리를 챙겨주는 문블리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제가 이 가수 마이크 포스너라는 가수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동갑이라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나이까지. 네, I Took a Feel in Ibiza라는 대표곡이 있고요. 네. 이 곡이 빌보드 1위를 4주 정도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너가 우리나라 K-팝에도 관심이 좀 많은 걸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팬들도 역시 또 포스너를 많이 좋아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마이크 포스너가 최근에 아주 대단한 도전을 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요? 무려 6개월 동안요. 딱 두 다리로만 뉴저지주에서 워싱턴주까지 미국을 횡단한 겁니다. 이게 미국이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 그러니까요. 나라거든요. 4,588km 정도의 여정이라고 하고요. 4월 15일에 시작해서 10월 18일에 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여정은 모두 촬영이 됐고요. 새 앨범에 담아냈다고 하는데 이 일정을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좀 순탄치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 긴 거리를 걸어가는데. 콜로라도 주에서는요, 방울뱀에 물려서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판정을 받기도 했다는데, 다행히 3주 만에 회복을 해서 여정을 이어갔고요. 또 미주리주에서는 홍수로 길을 잃어서 이틀 넘게 헤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독하시네요. 독하죠. 네. 근데 이분이 더 독하신 게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곡도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런 이 독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역시나 또 음악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평소에 좀 걸어가다 보면 왜 우리가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탈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이라던가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좀 담아내면서 또 동료들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면 그것들을 피처링 형식으로 곡에 담아내면서 이렇게 신곡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걷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건 사실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못해요. 자, 오늘은 더 추워지기 전에 좀 많이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부쩍부쩍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소설도 지났고 점점 추워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좀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이따가 좀 걸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걸을 때 그냥 걷는 것보다 왠지 좋은 음악과 함께하면 그 발걸음이 더 가벼울 것 같은데. 물론이죠. 네. 어떤 음악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걸을 때 보통 2가지 종류의 음악을 듣는데 숲속이라던가 좀 이렇게 막 공원 같은 데 걸을 때는 어쿠스틱 한 노래들 많이 듣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도심 같은 데 걸을 때는 그래도 조금 통통 튀는 노래들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추천곡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마이크 포스너 노래를 준비했는데 쿨러 댄 미라는 곡이 있거든요. 약간은 일렉트로닉한 느낌도 드는데 어쿠스틱
묵직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조금 차분한 느낌도 들면서 하여간 굉장히 좀 걸을 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추천해봅니다. 아우, 이런 섬세한 남정네 같으니라고. 네. 네. 우리 웅블리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월드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Used up all of my tricks. I hope that you like this, but you probably won't. You think you're cooler than me. You got designer shades just to hide your face, and you wear them around like you're cool.